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구강해부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생 김소연입니다. 오늘은 구강해부학 용어의 이해를 돕고 실용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과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구강해부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강해부학은 구강과 주변 구조물의 형태와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치아와 잇몸뿐만 아니라 턱뼈, 근육, 신경 등을 포함하며 이 모든 구조를 통합적으로 다룹니다. 또한 이 학문은 치과 진단과 치료의 기초 지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충치 치료, 임플란트, 교정 치료와 같은 모든 치과 치료 과정에서 구강 구조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강해부학은 치약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수행한 작업 과정과 연구 내용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구강해부학 용어에는 학문 간 또는 분야 간의 일관성 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한 개념에 대해 다른 표현이 사용되거나 번역 차이로 인해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어를 통일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전문 용어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면 교육 자료의 질이 개선되고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해부학 분야의 일부 기존 용어는 최신 과학적 발견이나 현대적 관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구강해부학 용어는 주로 전문가들 간에 사용되지만 비전공자와의 의사소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용어를 보다 직관적이고 쉽게 정리하면 비전공자와의 소통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용어 정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경북대학교 한국어문화원과 협업하였으며 다듬은말 제공뿐만 아닌 전반적인 작업이 원만히 흘러가도록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은 목표 추진 체계입니다. 먼저 저희는 용어를 수집한 뒤 해당 용어에 대한 정의문과 예시문을 작성하였고 이후 작성된 자료를 한국어문화원의 검토를 받았으며 피드백을 기반으로 정의문과 예시문을 수정하여 다시 한국어문화원에 전달하였습니다. 한국어문화원은 이를 바탕으로 다듬은 말을 제시하였고 구강해부학회 소속 교수님들께서 적합성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다듬은 말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으로 용어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일상에서 사용되지만 비전공자가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구강해부학 용어 중 일부는 치과 치료나 건강 상담에서 흔히 등장하지만 비전공자에게는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우선적으로 정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로 교재와 일상 자료에서 추출된 용어입니다. 특히 머리 및 목 해부학과 같은 교재나 신문 기사 등에서 다양한 자료에서 사용된 표현들을 분석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학문적 맥락과 대중적 맥락 모두를 반영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입니다. 학문 내에서 동일한 개념에 대해 다른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학습자와 전문가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화를 통해 용어의 사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래어 중 우리말로 대체 가능한 용어를 선정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을 줄이고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용어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목표 달성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4회에 걸친 작업을 통해 용어 정비를 완성하였습니다. 작업 진행 중에는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각 단계별로 마감일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총 530개의 정비 용어와 239개의 다듬은 말을 초안으로 작성하였으며 이후 적합성 판단 및 자문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528개의 정비 용어와 146개의 다듬은 말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종 선정된 다듬은 말 예시를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두는 치아 돌기, 협측 절은은 볼쪽 패임, 와동은 치아 구멍, 치음은 입소리, 그리고 상악은 위턱으로 다듬어졌습니다. 기존 영어가 비전공자에게 다소 생소하거나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고자 한 사례들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용어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적합한 다듬은 말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치외치라는 단어는 처음에 치아 돌출로 다듬은 말이 제한되었으나 이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치외치는 단순히 치아가 돌출된 구조가 아니라 과형성된 구조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와동이라는 단어는 초기 다듬은 말로 치아 파손 부분이 제한되었으나 이 역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와동은 충치로 인해 생긴 구멍이나 치과 치료 중 삭제한 부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판손 부분으로 정의하기에는 의미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협측 절은은 다듬은 말로 치아 볼쪽 상처가 제한되었으나 협측 절은은 상처가 아닌 V자 형태로 파진 홈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치아 볼쪽에 생긴 상처 또는 흠이라는 구체적인 명확한 설명이 오히려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적합한 다듬은 말들은 원래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대중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과제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기존 영어와의 충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 학계와 임상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 새롭게 정비된 용어 간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용어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는 새로운 용어를 받아들이는 데 저항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어 정비 과정에서 학문적 관점과 실무적 관점 차이로 인해 전문가들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술적으로 적합한 용어와 실무에서 사용하기 쉬운 용어가 반드시 일치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 용어는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번역하기가 어렵거나 번역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를 완벽히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영어와 새롭게 정비된 용어 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점진적으로 새로운 용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비된 용어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재, 강의 자료 등 교육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한계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학계와 임상 전문가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용어 정비 과정에서 각 분야의 관점을 반영하고 합의를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용어를 한 번에 도입하기보다는 단계별 도입을 통해 정비된 용어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용어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